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아빠 육아 전문가, 육아는 아빠가입니다. 저는 지금 38개월 첫째와 9개월 둘째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내가 했던 말들이 우리 아이의 뇌 어딘가에 새겨졌겠지? 우리는 말하죠.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표현력 있는 아이, 생각을 잘 말하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근데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책 몇 권으론 부족하죠. 현실에선 아이가 울면 우린 그 울음부터 멈추게 하잖아요. 그게 언어 발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 콜롬비아대 아동발달센터,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0세부터 3세의 언어 습득은 단어보다 대화의 방식에 달려 있다고 해요. 무엇을 말했느냐 보다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아이의 언어 뇌 회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느낀 건 첫째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나서였어요. 아빠, 나 기분이 이만큼 나빴어 하면서 자기 손으로 하늘만큼이라는 걸 표현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구나. 그 순간 느꼈죠. 말 잘하는 아이는 감정을 잘 이해받는 아이였구나.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아이의 언어뇌를 말랑말랑하게 키워주는 상위 0.1% 부모의 실천법 5가지를 제가 직접 겪은 실패담과 실제 성공 사례까지 진심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아이의 말문이 언제, 왜, 어떻게 열리는지를 진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 잘 키우는 법. 아이 잘 키운다는 게 뭘까?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똑똑한 아이라는 말이 말을 잘하고 기억력이 좋은 아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진짜 느꼈어요. 잘 자라는 아이는 잘 반응받는 아이구나. 말을 잘하려면 그 전에 말하고 쉽게 만드는 환경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언어 능력은 유전보다 양육자의 반응성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즉, 아이가 무언가 표현하려 할 때 그걸 즉시 알아보고 대답해주는 부모의 태도가 뇌의 시냅스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첫째가 옹알이 할 때 아직 뭘 알겠어? 하고 그냥 넘긴 날도 많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뇌 발달의 황금기였더라고요. 언어는 듣는 능력이 먼저고 그 다음은 나누는 경험이 중요한데 그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아이가 말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끝까지 듣기. 아이가 표현한 말에 감탄사를 붙여 반응하기. 예를 들어 진짜? 와,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 작은 반응이 아이의 뇌 안에 말문을 여는 신호로 남습니다. 지인 엄마는 아이가 바나나 하고 말했을 때 우와, 바나나 맛있겠다. 우리 바나나 먹을까? 이렇게 받아줘요. 그 아이는 지금 또래보다 훨씬 다양한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말이 통한다는 경험이 많았던 거죠. 잘 키운다는 건 더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더 잘 반응하는 것이라는 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있어요. 상위 0.1%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법 첫 번째, 눈 맞춤의 힘. 눈을 맞추는 순간 말문이 열린다. 혹시 여러분도 아이가 옹알이 하거나 뭐라고 말하려 할 때 그냥 그래 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대답한 적 있으세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특히 둘째 낳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첫째가 말을 걸어와도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 라고만 말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요, 그게 아이 언어 발달의 가장 나쁜 습관이었더라고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언어인지 발달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기는 눈맞춤과 표정 반응을 통해
말소리를 배운다고 합니다. 단순히 말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읽고 입모양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뇌는 언어 회로를 형성한다는 거죠. 하루는 첫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한테는 눈 안 봐주잖아. 그 말 듣고 진짜 멍했어요. 내가 진짜 애 말을 들어준 적이 있었나? 말은 했지만 정작 아이 눈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반성했죠. 반면에 친구 아빠는 아이가 말을 할 때마다 무릎을 맞추고 아이 눈을 꼭 보고 대답해줘요. 그래?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눈을 맞추며 한 이 말 한마디에 아이는 신나게 계속 말을 이어가요. 그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언어가 풍부하고 감정 표현도 명확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아이가 말하려고 할 때 눈높이를 맞추고 눈을 바라보기. 아이가 말하면 눈을 보며 천천히 반응해 주기. 그래, 대신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처럼 감정까지 함께 담아주기. 말은 귀로 배우지만 표정과 눈으로 이해한다는 것. 눈맞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아이 뇌의 언어 회로를 만드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언어는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느끼고 반응해주는 과정에서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말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시작은 바로 눈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상위 0.1%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법 두 번째, 상황 언어 반복. 듣는다고 다 배우지 않는다. 상황이 있어야 말문이 열린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동요 들려주고 단어 많이 들려주면 말 잘하겠지? 근데 아이는 듣는다고 배우지 않아요. 언어는 뇌가 직접 경험한 상황 속에서만 살아나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는 상황과 감정을 연결해서 언어를 습득한다고 해요. 즉, 단어 그 자체보다 어디서, 누가, 무슨 감정으로 말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첫째가 말문이 좀 늦는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사과, 바나나, 자동차, 단어 반복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영상 속 단어는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도 상황도 없었어요. 그저 소음일 뿐이었죠. 반면에 제 친구는 이렇게 했어요. 아이랑 같이 과일 바구니 앞에서 이건 노란 바나나야. 껍질 벗기면 쭉 냠냠. 실제로 바나나를 손에 쥐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먹게 하면서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며칠 뒤 바나나를 보며 쭉 바나나 하고 말했대요. 그건 단어를 외운 게 아니라 경험한 단어였던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물건이든 같이 경험하며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거는 따뜻한 수건이야. 부드럽지. 반복할 땐 상황을 바꿔가며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밖에서 보는 차, 장난감 차, 책 속 차. 아이가 반응하면 그 반응을 말로 포장해주세요. 예를 들어 와, 웃었네. 기분 좋았구나. 언어는 단어의 암기가 아니라 기억된 경험입니다. 아이가 상황과 감정을 연결할 수 있을 때 그 단어는 평생 기억에 남는 말이 돼요. 아이와의 모든 순간이 배움이 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은 순간을 살아가며 말해주는 것. 그게 진짜 상황 언어고 아이 언어 발달에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위 0.1%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법 세 번째, 감정 언어 나누기. 감정을 말로 알려줄 때 아이는 자기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가 요즘 자주 울어요. 짜증을 자꾸 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럴 때 아이도 몰라요. 자기 감정을 모른다는 건 그 감정을 설명할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UCLA 아동발달 심리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은 생후 18개월부터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설명하는 언어는 누군가 모델링을 해줘야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블록 쌓다가 무너졌는데 갑자기 울면서 블록을 다 던졌어요. 저는 왜 그래? 울지 마. 다시 쌓으면 되잖아 라고 했죠. 그게 위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이 감정을 지워버리는 말이었어요. 결국 아이는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울거나 던지기밖에 모르더라고요. 제 친구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아이에게 속상했구나, 무너지니까 화가 났지, 이렇게 감정을 먼저 말로 표현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화났을 땐 말로 말해도 돼, 나 속상해 라고. 몇 주 지나니 그 아이는 화나면 엄마 나 속상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날 만큼 부러웠습니다. 아이의 울음 대신 자기 감정을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어요. 감정 언어 나누기 3단계.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 이름 먼저 말해주기. 슬펐구나, 화났지, 무서웠구나. 감정, 행동 연결해서 알려주기. 화날 때 던지면 안 돼, 그럴 땐 화났어 라고 말해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은 짧고 자주,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감정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주세요. 말 잘하는 아이보다 자기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훨씬 똑똑합니다. 감정 언어는 평생의 사회성, 공감력, 자기 조절력의 뿌리가 됩니다. 부모가 먼저 아이 마음을 말로 건드려 줄 때 아이는 그 말에 마음을 실어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는 언어가 돼요. 상위 0.1% 아기 언어 습득법. 네 번째, 책보다 중요한 이야기. 읽어주는 것보다 함께 떠나는 이야기가 언어를 키웁니다. 많은 부모가 책 많이 읽어주면 언어 잘한다고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루에 5권씩 읽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책은 잘 외우는데 자기 말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하버드대 교육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보다 책을 기반으로 대화 나누는 시간이 언어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책을 열심히 읽어주기만 했어요. 목소리도 바꾸고 등장인물도 설명해주고 다 했죠. 그런데 아이는 듣기만 하고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지인은 책을 덮고 이렇게 말해요. 너라면 이 이야기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토끼가 도망친 이유는 뭐였을까? 그러자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아. 나는 토끼가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이야기 속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진짜 언어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기 대화법 3단계. 책 읽기 중간에 질문 던지기.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넌 이 장면에서 어땠을 것 같아? 결말 뒤 바꿔보기. 만약에 토끼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아이가 만든 이야기 들려주기. 오늘은 내가 작가야.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볼까? 책 읽기, 정보 전달. 이야기 나누기, 언어를 생각과 연결시키는 뇌 활동.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책은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에게 생각할 틈을 주고 말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진짜 언어 교육이었습니다. 5번째, 따라 말하기보다 중요한 것. 말을 따라하기 전에 느끼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엄마, 아빠, 주세요. 아이가 처음 말을 따라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단어도 안 따라하네. 또래는 말이 늘었다던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UCLA 아동 언어 인지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단어를 외우고 따라 말하는 능력보다 감정을 담아 말하는 언어 경험이 아이의 사회적 언어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전엔 단어 카드를 보여주며 이건 사과, 이건 물, 이건 책 계속 따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단어는 알지만 자기 감정을 말로 못 풀더라고요. 지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이거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졌어. 엄마는 지금 좀 피곤하네. 그래서 쉬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도 따라 하더래요. 나 지금 화났어. 기분 나빠. 단어보다 먼저 배운 건 느낌을 말로 풀어내는 습관이었어요. 실행법, 감정 언어 3단계. 느낌을 말해주기. 엄마는 지금 행복해. 아빠는 좀 속상해. 아이 감정 묻기. 너는 지금 어떤 기분이야? 그 감정에 단어 붙여주기. 그게 바로 기뻐하는 거야. 그걸 화났어 라고 말할 수 있어. 아이가 단어를 말하는 건 시작일 뿐.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진짜 언어로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따라 말하기보다 먼저 느끼는 말을 들려줘야 합니다. 아이의 언어는 입보다 마음에서 먼저 자라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어떤 기분이었어?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언어를 기억에서 감정으로, 그리고 감정에서 관계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요즘은요, 아이랑 눈을 맞추는 시간이 더는 남는 시간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부모지만 처음부터 부모였던 사람은 없잖아요. 누군가는 소리 높여 말합니다. 아기는 따라하면 언어를 배운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라하는 말보다 그 말을 나눴던 표정과 기분이에요. 아이에게 사랑해 라고 말한 그날 밤, 아이도 조용히 제 옆에 와서 나도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이의 언어는 부모의 마음에서 자란다는 걸요. 우리는 매일 말로 키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얼마나 사랑과 공감이 담겨 있었는가예요. 말 한마디는 순간이지만 그 말이 남기는 감정은 평생 갑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 아이에게 말을 걸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마음을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이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남을까? 이 영상이 오늘 하루 당신의 말에 따뜻한 마음 하나 더 얹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했던 말 중에 잊히지 않는 한마디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들이 또 다른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지금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당신의 말이 머무는 방법을 더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그런 영상이 되었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